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급한 마음에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시. 제가 시간을 보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이네요. 네. 왜 카메라를 지금 급한 마음에 켰느냐. 네, 한국보육진흥원에 제가 들어가서 자료를 볼 게 있어서 들어갔다 보니까 2021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주요 변경 사항이라고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네, 보이세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매뉴얼이 지금 변경이 되었다라는 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막 인쇄를 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크게 뭐 바뀐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보완됐고, 그다음에 세부 사례가 좀 보완이 됐고, 물론 또 신설이 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지금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운영 체계가 어떻게 좀 변경이 됐는지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평가 매뉴얼을 보니까 운영 체계가 조금 변경이 됐고요. 지표 내용, 지표 내용이 조금 보완됐습니다. 세부 사례도 좀 보완이 됐고, 그 다음에 기준이 변경이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설된 지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운영 체계가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 운영 체계 주요 변경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먼저 하겠습니다. 평가 대상에 대한 그 선정. 예, 여기 조금 지금 이제 보완이 여러분들이 지금 됐는데 어떻게 지금 변경이 됐느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이미 평가 인증으로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 시기가 도래가 됐어요. 그렇죠? 평가 시기가 도래가 됐을 때 그 유효 기간 연계해서 만료 전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어린이집, 새로 이제 어린이집을 오픈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원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후에 평가다로 이제 선정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대상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6개월 경과한 후에 그다음에 현장 평가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가 대상을 통보하고 확인하는 요것도 우리가 보면 1차, 2차 두 번에 우리가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6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확정 통보는 우리가 2개월 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에, 연간 우리가 평가 진행 일정에 따라서 평가 대상 통보 시기는 조금 조정이 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게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변경이 되었고 평가 시기도 평가 시기도 어린이집에서 어떤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만약에 통보일에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는 전후로 3개월, 3개월 전후로 평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뒤로 확 미룰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전후 3개월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현장 평가 주간 통보를 지금 우리 이제 하게 되는데 일주일 현장 평가 주간을 지정해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정된 그 현장 평가 주간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직원이 특히 교사가 정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정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보수 교육이 있다거나 또는 뭐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뭐 벌어지거나 또는 상을 당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없었는데 이게 변경이 된 거. 상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종종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휴원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원령.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미세먼지라든가 또는 뭐 전염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나 또 어린이집의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생기게 되면 평가를 나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가자가 나왔어요. 평가자가 이제 현장 평가를 나왔는데 평가자랑 원장님이랑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평가자는 혼자 오지 않잖아요.
그쵸? 현장 오지 않고 2명이 또 100명이 넘을 때는 3명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예, 현장 평가자와 원장님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확인이 되게 되면 바로 평가는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평가는 중단이 되고 다시 추후에, 예, 현장 평가가 다시 재파견이 돼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기준이 조금 이제, 예, 보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린이집의 그 운영 기준에서 보육교직원 근무 사항을 보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그리고 이제 이 보육교직원들이 통합정보 시스템에, 예, 다 어떻게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거기 중에서 우리가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가 역할 변경이라든가 미수행 경우, 그다음에 역할을 뭐 바꾸거나 뭐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반을 맞지 않은 담임이라든가 대체교사 모두를 포함해서 근무 사항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담임만 보겠다는 거고 대체교사를 보겠다는 거, 보조교사는 제외를 하겠다라고 지금 변경이 되었다라고 떴네요. 네. 평가 과정 중에 만약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통보한 그 시기에 평가를 하는 과정 중에, 예,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법 위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고 확인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인간 병동 사항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소재지가 바뀌었다. 그래도 과정 중단 없이 시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를 가도, 예, 평가는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 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에, 또 평가 주기가 이제 4년이 도래한 어린이집에, 예, 바로 과정 중단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평가 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 취소가 됐다거나 또는 인증 유효 기간 종료 사유가 어떤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또 평가 과정도 중단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우리가 단 현장 평가 완료 후에 인증 취소가 됐다. 또는 인증 유효 기간이 종료 절차 진행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과정 중단 없이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과정 중단 없이 그냥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급 결정이라든가 평가 주기, 예,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법을 위반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위반 이력 사항이 벌어지면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우리가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설된 게 무엇이냐면 결과 발표 후에도 평가 과정 중에 발생한, 예, 법 위반이라든가 또는 행정 처분 등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 평가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는 평가 후에 확인 점검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점검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는 불시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개 영역이 모두 이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4개 영역에 18개 지표에서 59개 항목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서 영유아 재원 상황이라든가 보육교직원 근무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데 이것을 거짓이라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 평가 확인 점검 결과 우리가 보면 개선 필요가 나온다거나 또는 확인 점검을 만약에 거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2회 이상 연속해서 확인 점검을 해본 결과, 예, 개선 필요가 나왔다. 그러면 등급 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 방문 지원도 우리가 연계해서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결과 통보를 받고 나서, 예, 확인 점검을 했을 때, 예, 우리가 운영 기준에 따라서 개선이 계속 지금 나왔다. 개선 필요가 계속 나왔다. 예, 그럴 경우에는 개선 지원을 해주고 최하위 등급도 받게 되고 확인 점검을 만약에 거부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 명령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변경 내용이 조금 더 보완이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최하위 등급도 이제 조정이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에, 예, 어린이집의 최하위 등급 조정 등 중에서 우리가 아동 학대라든가 법을 위반하거나 그러면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단서가 다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신설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예, 원장님이 우리 지금 어린이집에서 아동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또 처벌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예 운영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또 결정적인 어떤 증거 자료를 제공을 하게 된 그런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될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이 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행정처분도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후 관리에서 나온 부분들입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운영 체계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죠. 예. 운영 체계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고 이 운영 체계는 주로 이제 원장님이 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제 지표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여러분들 이제 교사들이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표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 내용은 별도로 제가 다시 영상 자료를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